얼마 전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 제목 지어진 이 드라마는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킹덤, DP 등 어마어마한 오리지널 시리즈를 밀어내고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넷플릭스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 성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테드 서렌더스인데요. 그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및 킹덤의 김은희 작가가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 콘텐츠는 독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죠. 한국 시장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 그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서예지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2017년 OCN에서 방송된 구해저라는 드라마에서 임상미 역할을 맡았던 그녀가 14회 방송분에서 미친듯이 신들린듯이 선보인 방언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김성수 PD는 그 장면은 사실 방언을 떠나 백정기를 속이면서 엄마와의 감정적 교류를 해야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연기하기 힘들었을 거다. 그런데 그걸 NG 없이 한 번에 끝내는 점을 보면서 서예지라는 배우가 캐릭터와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특정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그 인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배우의 덕목이 아닐까 하는데요. 얼마 전 유퀴즈에 등장한 황정민 배우는 자신의 간직한 연기론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캐릭터를 분석할 때 역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만난다면서 취재하듯 다 적어서 노트 한 권 분량으로 정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노트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2002년 개봉한 로드무비를 찍을 때는 서울역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도 했다고 했습니다. 연기란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느냐면서 소신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젊은 여배우 중 몇 안 되는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한참 사랑받던 서예지라는 배우는 한국 사회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널리 알린 사건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그녀가 출연했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그냥 연기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줄을 잃었었죠. 이 드라마를 통해 서예지는 독보적인 원탑 배우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가스라이팅 사건 이후로 잠시 멈춰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개인적인 사건과는 별개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가공할 만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시 보는 한국 드라마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게시됩니다. 해당 글은 순위를 보여주는 듯한 사진을 쭉 나열하면서 현재 넷플릭스 전세계 콘텐츠 8위를 달성한 드라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넷플릭스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공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순위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포함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넷플릭스 1위, 나이지리아 3위, 페루 6위, 니카라과 4위, 캐나다 8위 등 지극히 한국적인 드라마임에도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공개된 또 다른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전세계 콘텐츠 순위 8위의 위협을 달성한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가볍게 제치고 한국 드라마 사상 최초로 전세계 전체 순위 2위를 달성한 오징어 게임인데요.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드라마인 만큼 최대한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드라마는 얼마 전 넷플릭스를 강타한 DP보다 훨씬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드라마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정재가 분한 성기훈과 박혜수가 분한 조상우는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란 이웃사촌입니다. 가장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인생의 실패를 맛본 후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서 마주합니다. 사업 실패, 이혼, 사채, 도박을 전전하다 결국 이 서바이벌에 참가한 기훈은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에서 감정에 휩쓸리지만 인간에 대한 희망과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조상우는 선물 투자에 잘못 투자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서바이벌에 참가합니다. 그는 게임이 진행될수록 감춰둔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드라마의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승자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기대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드라마는 456명의 사람들에게 초록색 체육복을 입히고 형광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감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게임즈
게임장에 모여 지극히 단순한 규칙의 게임을 합니다. 1화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비롯 1970, 80년대 운동장과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이 하던 단순한 룰이기 때문에 게임 규칙이나 해법을 찾는데 시간이나 공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게임을 헤쳐나가는 사람에 집중하면서 감상하다 보면 9편까지 정주행하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상당히 잔인하다는 평가와 함께 여혐 발언, 외국인 노동자 비하 등 논란이 많았음에도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이 드라마를 기획한 황동혁 감독은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잘 살게 됐다가도 결국 같은 게임장 안에 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마주친다며 1%가 99%를 지배하는 경쟁사회에서는 모두가 약자, 을이 될 수 있다는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황동혁 감독은 2007년 김영철 배우와 다니엘 헤니 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마이 파더라는 영화를 통해 데뷔한 뒤 2011년 도가니, 2017년 남한산성 등 굵직굵직한 영화를 써온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은 도가니를 개봉하기도 2년 전인 2009년에 대본을 썼다고 하죠.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빚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456억을 건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펼칩니다. 탈락하면 목숨을 잃는 리얼 데스매치인데요. 그는 이 대본을 쓰던 2008년 당시 빚만 남아 거의 폐인처럼 생활하던 상태로 이런 게임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대본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는 비트코인 등의 코인으로 실제로 일확천금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2021년에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넷플릭스라는 OTT 기업 덕분입니다. OTT란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한국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이 있습니다. 그중 오징어 게임에 직접 투자한 넷플릭스는 TV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작품을 전부 흡수하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 오징어 게임이 2009년 당시에는 낯설고 어렵고 잔인하고 상업성이 있겠냐며 투자도 잘 안되고 캐스팅도 안됐다면서 제작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수위에 제약을 두지 않아 창작자로서 꼭 필요하다 싶은 잔인한 요소들도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TV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에 아낌없이 투자해 넷플릭스에서만 공개하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대단한 인기를 끕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좀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킹덤의 경우도 KBS나 SBS, MBC 등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르지만 넷플릭스에서는 달랐습니다. 킹덤을 쓴 김은희 작가는 이 작품은 피도 나오고 시체도 나오는 등 굉장히 잔인해 보일 수 있어서 기존의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했다면서 2011년 기획했지만 넷플릭스를 만나 더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 직접 투자에 나서는 넷플릭스는 유독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올 2월 말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콘텐츠 로드쇼를 개최하면서 한국 진출 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공개됩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공개된 스위트홈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미국 넷플릭스에서 사상 최초로 탑3에 들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무려 2200만 명이 시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인의 절반가량이 이 드라마 하나를 시청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날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넷플릭스 공동 CEO는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 투자 규모가 7,700억 원을 돌파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했죠. 또한 올해 한국 콘텐츠에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일까요? 올해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한국 콘텐츠 라인업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작품만 하더라도 한국형 좀비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열풍을 불러왔던 킹덤 아신전이 공개됐습니다. 시즌2 말미에 잠깐 등장했던 전지현을 주인공으로 한 이 시리즈는 북방 여진족 불악의 후계자 아신의 이야기와 생사초의 비밀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된 정혜인 주연의 DP라는 드라마도 있죠. 헌병에서도 극소수의 인원으로만 구성되는 군무이탈 체포조라는 신선한 소재로 군대 가혹행위와 인권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누적 조회수가 무려 10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하죠. 그리고 불과 며칠 전 공개된 오늘의 주인공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훈과 탕준상이 주연으로 등장한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 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은 더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정우성이 제작자로 참여해 화제가 되었던 고요한 바다는 공유, 배두나, 이준 등이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고 유아인과 박정민, 양익준 등이 출연한 지옥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드라마들이 얼마나 큰 인기를 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 BTS는 UN 총회에 참석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연설자로 나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국어로 연설을 펼쳤습니다.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UN 총회에서 연설한 한국 아이돌 그룹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BTS를 보면서 단군 이래로 한국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이 한류가 긍정적인 것은 가수나 배우 등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는 노래, 출연한 드라마, 영화 등등이 함께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인터넷으로 소비되는 특성상 전 세계를 봉쇄시킨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적어도 한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한류는 얼마나 더 큰 바람을 몰고 올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